안녕하세요. 청신호 제1편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예고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이 궁금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라. 궁금함을 가지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이 과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과자 바로 오징어 땅콩이에요. 이 오징어 땅콩이 무려 1976년에 나왔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무려 45년이 된 과자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과자. 이 과자는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서 자주 하는 거 있죠? 요거 제가 미션 한번 해볼까요? 제가 3번 만에 요거 먹으면 다음 편에서 제가 더 맛있는 과자로 소개할게요. 자, 해보자. 이거야. 맨날 했거든, 이거. 어릴 때부터. 바로 성공하자. 이거 NG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잘하네. 네. 제가 이 과자를 이렇게 먹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여기 오징어가 어디냐는 거지. 여기 땅콩은 있어요. 지금 땅콩 지금 씹히는데, 오징어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한참을 살펴봤어. 지금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 작은 글씨를 한참 봤더니 오징어가 있어요. 여러분, 호기심. 오징어 땅콩에 오징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오징어채, 오징어 페루산 아주 미량으로 여기 과자에 보면 전분으로 가루로 조금 묻어 있어요. 그 오징어 맛이 조금 나면서 이 안에 그 달콤한 그 땅콩과 함께 버무려지면서 오징어 땅콩 천상의 콤비를 이루는 과자가 된 것이죠. 너무 맛있죠? 이 오징어. 자, 또 하나 우리 질문 한번 가져볼까요? 호기심 잡자. 호기심을 가지라니까. 여러분, 오징어가 왜 오징어일까? 생각해 봤어요? 오징어가 왜 오징어냔 말이죠. 여러분, 절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극장에 갈 때 정말 로맨스 영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 이런 거 봐야 돼요. 정말 멋진 배우가 정말 아주 달콤한 그런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그 대형 스크린에 한참을 보다가 1시간, 2시간 보다가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요,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어. 정말 영화 끝나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럴 때. 그러나 반대로 재난 영화,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보다가 남자친구를 보면 그렇게 남자친구가 멋져. 그런 거예요. 자, 오징어가 왜 오징어일까? 저는 이 오징어가 왜 오징어인지를 한번 오늘 이 물음표를 한번 딱 던져봅니다. 오징어. 이거 뭐야? 한자야? 한글이야? 영어야? 뭐야? 오징어는요, 일단 어잖아. 그럼 뭐겠어? 당연히 어는 물고기란 얘기죠. 물고기. 그럼 징은 뭐야 이거? 징. 여러분, 우리말은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해서 단어가 형태가 조금 바뀌어와요. 사실 이 오징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오적어에서 온 말이에요. 오적어. 오적이 뭐야? 누가 오적 그러니까 1905년도에 있었던 그 을사오적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1905년도가 바로 을사년이거든. 이 을사년. 이 을로 시작하는데 이 을사년에는 을사오적이 있었어요. 이 을사오적이 5명 있었단 말이야. 이게 5명이죠. 이 5명. 당시 외부 대신, 내부 대신, 군부 대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누구예요? 이완용. 이완용밖에 모르는데 이완용을 비롯해서 5명이 을사오년에 그 을사오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가
이게 싸늘하다 그러면 을씨년스럽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을사년스럽다. 나라를 빼앗긴 그 주권을 빼앗긴 그 처절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을사년스럽다.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당시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에 이 을사오적이 나라를 이토 히로부미에게 넘기면서 온 나라가 그냥 주권이 없어져 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신문 사설에다가 시리아 방송 대곡 같은 걸 써서 사람들이 막 통분을 하고 국민적 통분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을사오적 그것이 아니라 오징어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고 오히려 이 오가 중요한 거야. 이 다섯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글자일까? 세조자? 아니죠. 세조자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지, 이거. 이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 없어요. 이게 바로 까마귀 오. 까마귀 오예요. 까마귀 오. 까마귀 오. 근데 오징어랑 까마귀랑 무슨 뜻이야?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때 실학자 중에 정약용이라고 하나요? 정약용의 형이 있어요. 그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이에요. 정약전. 이 정약전이라는 이 학자가 당시의 수산학책,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해양책이겠죠. 물고기들 이런 거, 어패류 같은 거 다뤘던 그 책을 자산어보라고 하는데 이 자산어보에 이 오징어의 어원이 나옵니다. 바로 오징어는 까마귀 오자를 쓰고 이 징이 아니라 바로 적이에요. 적. 적. 에너미. 그러니까 완전히 적군이란 얘기지. 설화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동해바다에 커다란 오징어가 둥둥 떠 있는데 까마귀가 오징어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왔다가 오징어가 도리어 까마귀를 확 잡아가지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까마귀의 적 물고기 오적어. 오징어의 어원이 오적어. 근데 그건 썰이다. 그냥 오징어의 그 먹물이 까마귀 색깔처럼 까매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오징어는 이 까마귀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적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적어 묵계라는 말이에요. 오적어 묵계. 처음 들어보죠? 오적어 묵계. 오적어 묵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오징어의 그 먹물로 쓴 이 묵. 이게 한자인데 너무 한자를 많이 써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 다 한자라니까. 이 묵계가 뭐냐면 먹물을 쓴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먹물이기 때문에 이 오징어 먹물이기 때문에 금방 지워져 버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방 내가 아무리 계약을 해도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계약을 무시하겠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 오적어 묵계라고 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적어에 나오는 이 오징어의 어원이 오적어의 이 까마귀를 우리 영어로 크로우라고 하잖아. 이 까마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이 까마귀는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어떤 새인가? 사실 까마귀는 조금 좋은 새예요? 좀 느낌이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까마귀는 일단 까맣기 때문에 까마귀야 뭐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까마귀 하면 공포영화 같은데 막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반면에 또 어떤 설화 같은 데 보면 음력 7월 7서 그러니까 7월 초일에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까치 작자거든. 까마귀요 까치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밤에 만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이 땅에는 까마귀와 까치가 그날 밤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오작교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내가 너와 너 사이를 내가 오작교 역할 해줄게. 뭐 그럴 때도 많이 쓰곤 하죠. 까마귀는 실제로 6, 7세 정도의 굉장히 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조류의 하나예요. 이 까마귀는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퀴즈 동물 신비한 동물인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밀도와 부피를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병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벌레를 딱 띄워놨어요. 그리고 물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 부리가 닿지 않는데 그 옆에 스티로폼하고 돌멩이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까마귀가 글쎄 그 돌멩이를 탁 잡아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어서 물이 수면이 쑥 올라오니까 그때 벌레를 먹는 그런 실험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마귀가 지능이 높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조류라고 할 수 있죠.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가 한번 봐봐요. 까마귀. 벌써 조금 이름에서 조금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들어와. 일단 까만 느낌, 어떤 그런 블랙 그런 느낌. 저도 오늘 지금 까만색 옷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마귀. 마귀, 뭐야, 마귀. 까만 데다가 또 마귀야. 그러니까 일단은 부정적이야, 까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까마귀가 도대체 어떤 동물이길래 오징어가 확 데려갈 정도로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성경에는 이 까마귀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조금 살펴볼까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오징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까마귀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호기심이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 문어는 8개, 오징어는 10개. 그런데 사실 오징어도 8개래요. 근데 옆에는 초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리로 볼지 안 볼지에 따라서 다리로 치면 10개 아니면 8개라고 하는데 이 오징어나 이 문어나 이 낙지처럼 이 대가리가 욕이 아니에요. 동물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지만 대가리에 다리가 바로 달려있는 거 이것을 두 종류라고 해요. 두 종류. 이거 머리 두자 다리 족자에서 이런 애들을 두 종류라고 그래. 알겠죠? 우리는 뭐예요? 포유류는 뭐예요? 엄마 젖을 빨아먹고 사는 거고 파충류 다 알죠? 이 두 종류야. 이런 오징어나 문어나 낙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생선이긴 한데 이 생선을 좋아하는 이 조류, 특별히 이 까마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까마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까마귀를 뭐 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까마귀가 노아 손에 딱 들려 있어요. 노아가 홍수가 난 상태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떴고 드디어 노아가 이 물이 수면이 어느 정도 찼는지 방주 안에 있었던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까마귀가 왕래하였더라.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까마귀는 이 노아야 방주에서 이야기하는 까마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이렇게 쪼아먹거나 하면서 거기에서 물 위에서 수면에서 살면서 노아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까마귀.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리고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따서 입에 물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상당히 대조되는 장면으로 나와요. 또 엘리야. 아까는 우리 노아 얘기했고 이 노아 말고 엘리야에서도 또 까마귀가 나오죠. 그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예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왕상이라고 하죠. 1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천사처럼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막 물어다 주는 거죠. 그런 심부름꾼. 긍정적, 부정적. 그렇죠. 긍정적 의미로 이 엘리야에서는 까마귀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등장해요. 욥 알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들었던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승인 아래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 38장 42절.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의 고백 중에 그 까마귀가 또 등장을 해요. 그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도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용돼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책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렇게 나오죠. 그게 까마귀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그 새보다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까마귀가 또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에도 등장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가서에도 등장한다. 아가서 5장 11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 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막 외모를 막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가서 5장 10 머리는 순금 같고 그 다음에 이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면서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러니까 너무 검은 머리가 너무 예쁘다라고 그 칭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까마귀가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긍정적인 동물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건 좀 부정적이고, 요건 또 긍정적이고, 뭐 긍정, 부정 왔다 갔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까마귀가 검은색, 또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지능이 높고, 우리 사람과 매우 친숙한 그런 또 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또 그런 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까마귀 그리고 오징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호기심이 좀 해결이 되었는데, 자, 어땠나요? 늘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자신이 어떻다라고 딱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까마귀가 비록 검은 모습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재수없는 그런 새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까마귀 같은 인생,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오징어 땅콩 과자를 먹으면서 저는 호기심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맛있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맛있어. 오징어 땅콩 과자.